안녕하십니까, 펀들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5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RSI 분석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RSI 분석 기법은 추세 반전형 지표라고 했습니다. 추세 반전형이라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보면은요, 그 주가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반전을 포착해 보려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추세 시장에는 추세를 충분히 못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고요. 스토캐스틱과 함께 대표적인 RSI, CCI, RO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RSI 한번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웰레스 윌러라는 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상승 하락의 강도로서 추세를 판단할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폭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주가의 추세가 어느 정도 강도로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런 것을 한번 측정해 보고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됐을 때 추세가 반전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를 구성해 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을 때 100에 가까운 값, 그 다음에 하락폭이 컸을 때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고요. RSI 계산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종가 기준으로 상승폭의 평균과 하락폭의 평균의 합으로 나눈 값을 RSI 값으로 쓰게 됩니다.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상승폭의 평균 플러스 하락폭의 평균, 이 합계를 분모로서 분자인 상승폭의 평균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다시 알기 쉽게 한번 보면은요, N일을 14일로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했겠죠. 여기에서는 예로서 하락이 4일, 상승이 10일 이렇게 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상승폭의 합의 평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한 값을 14일로 나눠준 값, 그것이 바로 상승폭의 평균이 되겠고요. 하락폭의 평균, 하락폭을 모두 더한 것을 14일로 나눠준 값, 그것이 하락폭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폭이 굉장히 더 많으니까 상승폭의 평균 경우 이 값을 가지고요. 하락폭의 평균은 이 값을 가집니다. 상승폭의 평균값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상승폭의 평균값과 하락폭의 평균값, 이 간격과 이 간격을 더한 이 간격이 바로 분모에 들어갈 상승폭의 평균 플러스 하락폭의 평균값, 이 값이 되겠고요. 분자에 들어갈 것은 상승폭의 평균, 바로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분자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눠준 값을 RSI로 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폭만 있다, 하락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1이 되겠죠. 10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빵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100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이 클수록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락이 클수록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RSI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주가 차트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RSI 14일로 계산했을 때의 그런 값입니다. 이 주황색 값인데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외에 더 크게 설명을 드릴 게 없고요. 여기서 상승, 하락폭이 커질수록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게 평균값을 쓰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이게 RSI 값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온 RSI 값으로 어떻게 분석에 또는 매매에 활용할지 활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법 1인데요. 과열 침체 기준선을 씁니다. 요거 스토캐스틱에서 쓴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류의 기준선이죠. 그래서 70선, 위로는 70, 밑으로는 30선, 그래가지고 70을 넘었을 땐 과열선, 요거를 과열선이라고요. 밑에는 침체선,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과열선 위에 있을 때는 과열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침체선 밑에서는 침체된 상태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과열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더 이상 상승을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주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한데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과열선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반대로 여기 파란 거, 침체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거는 침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매수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주가는 여기서 시그널이 나온 거죠. 보면은 이 매도 신호도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매수 신호도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그렇게 분석에 적용한다는 거, 매매에.
그 다음 분석법은 다이버전스인데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상승,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RSI 값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데 거꾸로 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곧 꺾인다, 이런 신호로 본다는 거 굉장히 맞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법은 분석법 3, 추세 전환 실패, 페일러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상승 신호가 나왔다가 다시 하락 쪽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가다가 하락, 그러면서 전 저점을 아래쪽으로 돌파하는, 그래서 추세 전환의 실패, 그래서 페일러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꺾이면서 하락 추세 반전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다시 상승하면서 전 고점을 이 부분에서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페일러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추세가 반전되는 것이 실패됐다, 전환이 실패돼서 다시 상승 추세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강한 상승, 강한 하락,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거 외에 다시 이런 페일러가 겹치게 되는, 그래서 페일러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상승, 하락, 다시 상승해버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시 하락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점을 뚫긴 했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반전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페일러가 겹치게 되는 것이죠.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전 고점을 또는 두 가지 모두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그 추세를 전환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페일러 스윙이라고 하고요. 바텀 쪽에서 발생한 것을 페일러 스윙이라고 해서 강한 상승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탑 페일러 스윙이라고 해서 강한 하락 추세 전환으로 봐서 매도 신호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매매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 페일러가 생겼기 때문에, 상승 페일러이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 쪽으로 간다. 그래서 주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매도 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이쪽은 탑 페일러 스윙 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매도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여기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맞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정확하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를 볼 수 있고요. 상승 쪽 바텀 페일러 스윙은 매수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했는데요. 주가로 보면 이 부분인데, 굉장히 이 부분은 여기 매도 신호라고 봤을 때,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서 매도했을 때, 청산했을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